한 주간의 핫한 IT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IT 만담 수다 삼천포 토킹쇼 200 이제 시작합니다. IT 수다 만담 삼천포 토킹쇼 21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울한 날씨에 홍대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무책임 PD 이기삼이고요. 저와 함께 200의 만담꾼 IT 전문기자 박성훈 차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 나이죠 모멘텀을 쓰고 또 방송에 또 임하셨어요. 모멘텀 온이어입니다. 이거는 온이어. 아, 온이요. 네. 좀 작다. 우리 경품으로 나온 게 모멘텀이고, 네. 요게 모멘텀 온이어. 얼굴이 작은 아가씨들이 주로 산다는. 저는 지금 이빠이 땡겨서 쓰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좀 어색하지 않네요. 그래도 얼굴이 작으셔서 그런가? 아유, 저도 작은 편은 아닌데, 네. 이 모멘텀 온이어 자체가 이쁘게 나와서, 예. 일단 쓰면은, 진짜, 액세서리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같아요. 여름인데. 괜찮습니다. 별로 요 사무실도 시원하고. 오늘따라, 전철도 되게 냉방이 잘 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길에도 차가 별로 없고. 그렇군요. 유병헌이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다들 밖에 안 나오는 건지. 나 오늘 점심시간에 밥 먹다가 유병헌 시체 교체설, 나 빵 터져가지고. 여튼, 많은 미스터리가 있긴 하지만, 그건 그거고. 지난주에 팟캐스트가 나가고 나서, 청취자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동안 내비게이션은 관심 밖이었는데, 이백을 통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측면을 발견하셨다. 이렇게 은밀 위대하게님께서 댓글을 주셨어요. 네. 그리고 에피소드에 대한 댓글 외에 팟캐스트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팟캐스트의 형식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공개 방송으로 친밀도를 높이면 좋겠다. 협동조합으로 발전해 양질의 컨텐츠를 오랫동안 만나보고 싶다 등 좀 건설적인 댓글을 남겨주신 청취자분들이 계셨는데요. 네, 모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가 있어요. 시중 잡담님께서 이복형도 아니고 이복 동생이라니 청출 어람이 뭔지 보여줄 테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분이랑 차장님이라고 또 묘한 신경전이 좀 있었죠. 개천에서 용이 안 나오니 청출 어람은 어렵다고 사장님께서 이 댓글에 답글을 남기셨네요. 이 부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새로 시작하는 잡 전문 팟캐스트죠. 네. 취중 잡담. 그래서 네. 이제 2회차가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이백이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복형이라고 그런 거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그리고 건설적인 의견을 주신 건설업계 관계자분인 것 같은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일단 형식 이건 저희가 땡전 한 푼 지원금을 받는 곳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상황이 좋아져서 기부금이나 이런 게 막 들어오면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요 포맷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개 방송과 조합. 네. 요거는 정말 저희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공개 방송으로 IT 토킹쇼를 한다는 거는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도저 진짜 아주 재미있거나 네. 정말 시간 아깝다. 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여튼 저희는 그래도 재미있는 콘텐츠를 위해서 다음 주죠 벌써 준비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영어도 못하는 제가 열심히 구글링을 통해서 자료를 지금 취합하고 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빨리 저도 이제 좀 많이 벌어서 작가라도 저는 좀 썼으면 좋겠어요. 여성 아나운서 분도 한 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송도에 갔다 왔어요. 송도. 인천 송도. 웬일로요? 거기 아는 후배가 거기 이사 가서 자리를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놀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갔는데, 일단 상하이 같은 느낌이 나왔어요. 상하이? 약간 좀 덜 붐비는 상하이? 딱 그런 느낌이야. 새 건물도 많고, 식당도 많고,
쇼핑몰도 있더라고요. 이랜드에서 하는 그런 야외 쇼핑몰도 큰 게 있고. 근데 다 좋은데 거기서 제가 갑자기 서울 시내 나갈 일이 생겨서 전철을 탔는데 네이버 길찾기 하면 가장 빠른 교통 이런 거 나오잖아요. 웬만한 건 나오죠. 네, 그랬더니 그 전철이 제일 빠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인천 지하철을 타고 계양역까지 가서 거기서 공항철도를 갈아타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공덕으로 가든 서울역으로 가든 이렇게 가는 코스인데 총 1시간 5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송도나 청라나 네. 계양 인근의 부천 부평 요쪽 사시는 분들은 팟캐스트를 들을 수밖에 없겠구나. 출퇴근할 때. 그렇네요. 하루 1시간 30분 왕복 3시간. 그래서 이백을 더 잘 만들면 더 많은 분들이 듣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213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하는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막에 알흠다운 전율을 느끼게 해줄 제나이저의 간판 헤드폰 모멘텀을 두 분에게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는 8월 3일까지 이백을 듣고 방송 후기나 다양한 발전 방향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에게 드려요. 많은 의견 기다릴게요. Sennheiser, the pursuit of perfect sound. 예, 어김없이 제나이저 광고를 제가 뚝딱 만들었는데 우리 또 광고주님께서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컨펌 따윈 안 받고 그냥 만드니까 무작위로 만들죠. 네네. 자, 그러면은 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쏙쏙쏙 말씀드리는 위클리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슈로는 서울시가 민간 콜택시 우버 앱을 차단한다고 하는데 우버 앱이 뭔지 그리고 왜 서울시가 나서야만 했는지 궁금해요. 네, 우버는 작년에 이제 들어왔고요. 네. 지금 뭐 미국, 유럽에서는 필수 앱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쉽게 얘기해서 민간인이 택시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앱을 쌍방이 깔아 놓은 상태에서 차를 타야 하는 사람이 우선 앱을 검색을 하겠죠. 그러면은 우버에 가입된 기사들, 차를 가지고 있는 기사들이 연결이 돼요. 탑승객이 네.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차. 그리고 그럼 딱 클릭을 하면 터치죠. 터치를 하면 이 기사에 얼굴이 짠 뜨는 거예요. 그 얼굴까지 다 보여. 네. 그 차종, 네. 뭐 차 넘버, 그리고 몇 킬로 밖에 있고 언제 도착한다. 와, 좋네요. 딱 알려주고 네. 또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택시가 아니면은 이거를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건 불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버 코리아에서 잔머리를 쓴 게 렌터카 차를 싹 다 이제 해버린 거예요. 대부분의 차를. 네네. 그러니까 렌터카는 말 그대로 돈을 받고 빌려주는 차니까. 그렇죠. 뭐 일단은 유권 해석을 자기네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에쿠스, 벤츠, E 시리즈, BMW, 5 이런 그 최고급 차들을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운전사가 네. 요 손님이 딱 오면은 문도 열어주고 무거운 짐이 있다. 그럼 트렁크까지 짐도 넣어주고 그리고 음료수나 뭐 껌, 간단한 간식 이런 것도 주고 이런 서비스입니다. 이게. 렌탈카에 탈을 쓴 택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혁신적인 게 네. 일단 택시를 밤에 타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는지. 그리고 여성분들은 무섭기도 하죠. 그렇죠. 여성분들이나 어린 학생들은 무섭죠. 근데 일단 여기는 기사 얼굴도 뜨고 우버에서 사전에 어떤 기준에 충족하는 사람들만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일단 그런 안전적인 측면 그리고 얘네는 좀 비싸긴 해요. 모범 택시보다 좀 비싼데 그렇죠. 외제차 고급 세단인데 기본 요금이 5,000원에 미터기가 없어. 미터기 없고 네. 구글 지도를 딱 켜서 GPS로 거리를 계산을 해버려. 그래서 구글 맵으로 뭐 홍대에서 네. 뭐 인덕원까지 간다. 그러면 홍대 인덕원 직선 거리를 GPS로 쏴버려가지고 네. 요거를 킬로그램당
킬로그램이라 킬로미터당 1,500원을 받아. 어떻게 보면 또 합리적인 가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합리적이죠. 돌아가면 기사 손해야 이거는. 그렇죠. 어차피 이건 직선거리로 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아가씨들이나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되게 혁신적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렌터카가 아니라 일반 자가용을 끄는 사람들이 이걸 또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는 차 있는 사람이 이제 부업으로 알바로 활용을 하고 예약해가지고 이제 하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혁신적이기 때문에 카풀보다 좀 더 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기름도 아낄 수 있고. 근데 구글이 얘네를 또 딱 돈 냄새 잘 맞잖아. 구글이 펀딩을 했어. 펀딩을 2억 5천만 달러를 했고. 아이고야. 얘네가 점점점 커지니까 올해 15억 달러를 또 추가로 펀딩을 했어요. 그러니까 1억 달러가 1,000억이죠. 1,000억. 네? 그러니까 15억 달러면 1조 5천억을 추가로 펀딩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블룸버그나 비즈니스 인사이더 이런 데서는 우버의 가치를 도요다와 맞먹는다. 라고 매겼어. 그러니까 이거를 도요다 시총이 보니까 200조 정도 되더라고. 200조. 그러니까 이미 미래 가치에서는 차를 만드는 도요다 수준으로 격상이 된 거예요. 우버가. 그러니까 제조사보다 서비스사의 가치가. 그렇죠. 너무 혁신적이니까. 아무 데서나 다 이용할 수가 있는 진짜 몇 안 되는 앱일 거야 아마. 근데 서울시의 뭐 무슨 과더라, 뭐 교통과인가 어딘가에서 택시과인가? 이 불법이다. 우리는 현행법상 택시가 아니면 자가용을 돈벌이 수단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게 종종 있는데 불법이라서 또 택시기사 분들의 또 자리 싸움이 또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버 앱 자체를 차단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죠. 그런데 이 얘네는 렌터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지금. 이 만약에 법원으로 간다고 했을 때 렌터카는 상업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긴 한데 문제는 이 렌터카를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타려고 빌리는 거란 말이지. 근데 얘네는 이거를 돈벌이로 쓰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판단이 애매한 거예요. 애매하죠. 근데 법리적인 해석과 실제 사용하는 용도와 이게 상이하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관련 법은 없을 거고 이제 비슷한 게 있죠. 전전세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렇죠. 전세를 받은 사람이 또 전세를 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비춰보면 우버가 김앤장을 쓰면 이기지 않을까. 법적인 선례는 이미 전전세가 있기 때문에 김앤장을 쓰면 100% 이길 것이다. 바통은 김앤장으로 넘어가는 걸로. 김앤장 광고도 한번 땡겨야 될 텐데. 예, 알겠습니다. 뭐 김앤장 그 관계자분들께서 들으시면 연락 부탁드리고요. 네, 그 다음 이슈는 저의 옛 고객사 소식이네요. 한국 후지필름에서 피규어 3D 프린트 사업을 선보였다고요? 한국 후지필름이 이제 3D 프린팅 사업에 온갖 힘을 쏟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뭘 할 것이냐. 그 중에 하나가 날 닮은 피규어를 만들어주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마담 투소 가봤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어디지? 저기 63빌딩 거기 있잖아요? 마담 투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밀랍으로 이걸 만든 거고, 그 사실 얼굴을 보면 좀 무서워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안 닮았어. 얼굴이 나도 뭐 몇 달 전에 한번 가봤는데 오바마가 같이 안 생겼더라고. 오바마가 우리 그 가수 있잖아 예전에. 완복이 형? 박 누구지? 혼혈계 가수 있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아니 옛날에 그 잉크에 뭐 잉크를 아시는 분이 있으려나? 잉크의 만복이 형 이 혼혈. 뭐 그런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제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바마가 약간 근데 좀 싱크가 떨어진다는. 무척 떨어지죠. 이게. 근데 이 3D 프린터를 이용을 하면 이거는 있는 그대로를 그냥 뻥튀기 튀기듯이 즉석에서 바로 닮은 사람을 뽑아낸다는 거예요. 피규어로. 그래서 그렇군요. 170cm 이 그 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이 11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로 뽑을 수가 있다. 사실 마담 투소 입성하려면 되게 유명해야 되잖아. 네. 뭐 간디, 오바마급 돼야 되는데 이제는 누구나 마담 투소가 들어가지 않고 네. 자기 집에 네. 날 닮은 아바타를 놓을 네. 수가 있다는 거야. 야, 그러면은 그 자녀를 두신 분들이나 괜찮죠. 네, 그 연인분들, 연인 또 헤어지면 안 되니까 결혼해서 결혼기념, 헤어지면 부셔버려야지. 예, 결혼을 앞두신 뭐 예비 부부들 이런 분들한테도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나를 닮은 마네킹 같은 애를 계속 본다. 이 느낌이 좀 되게 독특할 것 같아요. 예,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남편이 장거리 출장을 멀리 간다. 오랜 기간. 3D 피규어 옆에 침대에 눕혀놓고서 같이 자고. 아니 무슨 오타쿠 같아 그거. 그럴 수도 있고. 진짜 뭐 애기들 인형을 선물을 할 때 사실 뭐 너무 이쁘고 인형 갖고 이러면 좀 재미가 없잖아. 근데 자기랑 똑같이 생긴 인형을 주면은 애들도 좋아할 것 같아. 아, 여자아이들은 또 좋아하겠구나. 그러니까. 네. 그 또 여중생, 여고생들 또 뭐 엑소 이런 애들 환장하잖아. 그러면 엑소 닮은 피규어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또 그것도 껴안고 자고. 괜찮을 것 같아. 참 그러면 조만간 또 엑소 이거 또 만들어 놓고 또 걔랑 또 결혼해서 산다고 또 하는 애들도 생길 수도 있겠네. 요거를 가지고 한번 제가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일단 가서 한번 만들어 봐야 느낌을 아니까. 위치는 어디에? 신촌이랍니다. 신촌. 아, 가깝네, 홍대에서. 우린 걸어가도 되겠어. 근데 이게 한번 전신 스캔을 한번 받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3D 프린터로 그렇죠.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3D 프린터 자체의 원리가 네. 다양한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스캐닝을 하고 이제 그거를 프린터에서 뽑아내는 거죠. 3D 프린터도 우리가 뭐 방송 초기 때도 몇 번 언급을 했지만 네. 한번 중점적으로 네.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만들어봐서 한번 같이 가자고요. 만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이제 모바일 메신저 이슈입니다. 라인이 일본을 넘어서 미국 증권 시장에서도 이제 깃발을 꼽는다는데, 네, 이건 어떤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라인이 일본에 상장 신청서를 냈어요. IPO를 하겠다. 네. 접수를 했죠. 그러고 나서 3, 4일 됐나? 미국에도 신청서를 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팩트라고 봐도 되죠. 네네. 일본에 상장을 신청을 할 때 이제 일본 증권가에서는 공모가액이 10조 10조는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네. 10조면 네이버 지금 우리 국내 시총이 22조 정도 돼요. 그러면 만약에 뭐 나스닥이든 네. 뉴욕 거래소든 상장이 되면 일본 정도로만 공모가액이 돼도 네이버랑 거의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와, 어마무시하네. 네이버의 새끼인 라인이 네. 엄마 네이버와 같은 덩치가 돼버리고 미래 가치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순식간에 라인이 더 커지겠지. 그렇겠죠. 그래도 일본에서는 뭐 국민 모바일 메신저는 라인이잖아요. 한국에 카카오마가 있으면 그렇죠. 네, 일본엔 라인이 있는 형식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왓츠앱이라든지 다양한 원조격 되는 그죠. 메신저들이 있으니까 걱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상장 신청할 때만 해도 이건 뭐 예정된 수순이었기 때문에 뭐 어차피 지금 라인이 일본 1위고 게임도 1위부터 6위까지 거의 독식을 하고 있어요. 라인 게임이. 네. 그래서 이건 뭐 누구나 예상을 했던 건데 미국은 다소 의외였죠. 저도 그 생각 못하고 있었어요. 미국은 지금 라인 쓰는 애들도 거의 없고 앱 자체를 뭐 내려봤거나 이런 어떤 인기 순위도 50위권 막 이래. 근데 상장을 신청을 했다라고 해서 많이들 놀랐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일본 상장은 돈이고 네. 미국 상장은 홍보성 이벤트가 아닌가. 그래도 아무래도 좀 글로벌로 이제 치고 나가겠다는 하나의 아이콘으로 그쵸. 또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나스닥이나 뉴욕에 상장이 되면 유럽을 뚫을 때도 도움이 되겠죠. 이미지나 이런 우리 나스닥 상장사야 인 거와 한국에 있는 네이버의 뭐 새끼다 이런 거는 차이가 크죠. 아무래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카카오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카카오는 뭐 갈수록 우물안 개구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들도 글로벌 진출을 전혀 뭐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몇 번 했는데 한계에 부딪혔고 돈도 없고 뭐 그래서 뭐 다음을 인수합병한 것도 있지만 김범수 엉아의 또 신의 한 수를 지켜봐야죠. 과연 글로벌 시장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김범수 의장의 가장 큰 미션인 거죠. 국내에서 뭐 네이버 이기고 이거는 뭐 나중 문제고 일단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글로벌 시장을 뚫어야 돼요. 당장 뭐 네이버 제끼고 이런 건 어렵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라는 곳에서 뭐 지역전을 펼치는 것보다 네, 좀 더 넓은 시장에서 각축을 벌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슈인데요. 그 뉴욕의 공중전화 부스가 그 와이파이 존으로 변신했다고요. 근데 여기서 다시 구글과 삼성이 맞붙는다는 또 이야기가 있어요. 뉴욕 증시에 이어서 뉴욕이 또 나오는데 역시 뉴욕은 핫한 플레이스인 것 같아요. 뉴욕 버거도 있잖아. 공중전화가 사실 애물단지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휴대전화를 다 들고 다니기 때문에 공중전화는 진짜 실현당한 여자들이 숨어서 우는 장소? 아니면 비 올 때, 소나기 올 때 피하는 장소. 요 정도인데 뉴욕시에서 이거를 머리를 쓴 거야. 요거를 상업적 용도로 빌려주겠다. 입찰을 들어와라 하면서 이제 구글, 삼성, 시스코, IBM 이런 거물 IT 회사들한테 전화를 돌렸나 봐.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뉴욕의 공중전화 부스면 어마어마하죠. 정말 그 유동인구 많고 차 많이 지나다니고 조사를 해봤더니 맨하탄 쪽에는 3분의 2가 이쪽에 있는 거야. 공중전화가. 뉴욕 전체 공중전화의 3분의 2가 맨하탄에 있어. 맨하탄이 어디냐. 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광고판만 설치를 해도 남는 장사인 거지. 그런데 구글이 이제 머리를 쓴 거지. 그거를 와이파이 핫스팟 존으로 만들면 어떨까라고 해서 입찰을 들어갔는데 삼성도 있네. 그래서 요거를 와이파이 존으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 있는 기존 전화는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인터넷 전화로 바꿔서 요금을 지들이 받아도 되고 그리고 공중전화 부스의 이 사면을 각각 다른 광고로 도배를 하든 아니면 다른 회사의 광고를 붙이고 지들이 돈을 받든 그거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 그 공중전화 부스의 모든 운영권을 다 누리겠다는 거네요. 구글이 우리 그 1편인가요? 네. 시즌 1 1편에 무인기 띄운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때 무인기 띄우는 목적이 인터넷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였잖아요. 네. 근데 뉴욕 공중전화를 만약에 이 구글이 만약에 지금 이거를 사업권을 따내면 이거는 정말 여기야 뭐 원래 인터넷이 되는 곳이긴 하지만 글로벌 인재들이 모이는 곳에 구글의 어떤 무료 인터넷을 쓸 수 있게끔 하면 당연히 구글 검색 거기서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 그러다 보면 또 검색 단가, 광고 단가 또 올라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핫스팟 존에서 인터넷을 접속했을 때 그렇죠. 보여주는 첫 화면이 그렇죠. 구글로 띄워버리면 그거 막 늘라고 그러잖아. 뭐 핸드폰 번호, 뭐 통신사 요새야 이제 주민번호 안 하지만 이메일, 뭐 남녀, 성별 뭐 그런 거 넣어야 되니까 그런 게 다 돈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요걸 보니까 또 이 역사는 돌고 돈다고 우리 예전에 공중전화에 시티폰 기지국이 있었어. 맞아요. 시티폰. 네. 나 전화 좀 하고 갈게. 그리고 공중전화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전화해. 그 내가 또 시티폰을 또 샀잖아. 어마무시하네요. 그게 6년? 7년?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나는 공중전화 줄 서는 거 귀찮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삐삐 시절이잖아. 네네. 그럼 삐삐 한 번 오면 막 전화를 또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는 지금의 스마트폰처럼 개나 소나 다 삐삐 차고 있었다고. 그렇죠. 그럼 막 전화 한 통 하려면 줄이 한 4-5명은 기본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용팔이한테 가서 시티폰 샀는데 그때 그 기쁨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저는 그 옛날에 하이텔에서 01410으로 접속할 수 있는 단말기를 공짜로 준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받았을 때 제가 그때 그 노량진 전화국인가 거기 가서 그걸 받았거든요.
정말 0140으로 하이텔을 많이 썼었죠. 그래서 이 구글이 네. 그 시티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 아닌가. 그 부스 천장에다 달았잖아. 네. 이 참 역사는 돌고 도는 게 재밌어요. IT의 역사도. IT도 복고 트렌드가 있다. 재밌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상으로 위클리 브리핑 마치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액션은 지금부터다. 크리티카만의 초액션을 만든다. 이것이 크리티카의 액션. 손안의 초액션 크리티카 혼돈의 서막.